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기우가 누나의 원수를 갚고 하연도 루이를 퇴치 후 수주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기우는 수주의 자리에 올라가 한참을 활동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죄책감으로 인해 다른 귀살대원들과는 친하게 지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나마 파주였던 카나에는 엄청나게 상냥한 성격의 기우를 자주 챙겨주려고 했는데 항상 그 옆에 있는 시노부는 툴툴거리며 저런 어두운 녀석은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카나에는 시노부의 그런 툴툴거림이 정말로 기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시노부는 카나와 둘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기에 시노부가 기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죠. 카나에는 기우와 시노부 둘 다 어린 나이 때부터 혈기에게 가족을 잃어 성격이 꼬여버린 걸 알고 있었고 자신이 나서서 둘을 친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시노부는 기우에게 틱틱댔고 기우 역시 덤덤하게 시노부를 무시하곤 했죠. 그런 어느 날 시노부는 임무를 마치고 나비저택에 들어섰는데 나비저택은 입구부터 엉망진창이었기에 불길한 마음에 서둘러 들어가봤죠. 하지만 이미 여러 명의 치우코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있었고 저 멀리에는 카나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노부는 다급히 카나에게 다가갔는데 카나에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고 숨이 멎어가고 있었죠. 시노부는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렇게 한 것이냐고 묻자 카나에는 이곳을 습격한 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뒤 시노부에게 마지막으로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웃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했죠. 그렇게 카나에는 숨을 거두게 되었고 시노부는 세상이 떠나갈 듯이 절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귀살대 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혈기가 직접 주의 거처에 찾아와 습격을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죠. 주들은 유능한 화주 카나에를 잃은 것에 대해 몹시 슬퍼했고 기우는 슬퍼하고 있는 시노부에게 다가가 곁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뒤 시노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상냥한 미소를 짓고 다녔고 혈기들을 미친듯이 고통스럽게 죽여버리는 이주인격자처럼 변했죠. 그런 어느 날 시노부는 귀살대 정보원으로부터 무한열차로 임무에 떠났던 여러 귀살대원들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연급의 혈기가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귀살대원 탄지로와 자신의 치우코인 카나로를 데리고 그렇게 짐을 챙겨 나비저택을 떠나가려는데 지나가는 기우가 탄지로 가방과 시노부를 쓱 보더니 어디 가냐고 물었죠. 시노부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우가 쓱 막아섰습니다. 시노부는 웃는 얼굴이지만 관자놀이가 빠짓거리며 이게 무슨 짓이죠? 라고 물었고 기우는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툭 내뱉었습니다. 보통 바쁜 죽끼리는 두 명에서 모여 가진 않기에 시노부는 계속 이유를 물었고 기우는 마지못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죠. 시노부는 기우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우는 시노부와 함께 가는 귀살대원 탄지로는 자신 구한 인물이고 그의 가방에는 혈기인 네즈코가 있었기에 이번에 함께 임무에 나갔다가 네즈코를 몰래 죽여버리지 않을까 감시하러 따라온다는 거였죠. 시노부는 이들은 이미 조합재판에서 특별한 혈기로 판명이 되었고 어르신께서 동행을 허락했으니 더 이상 나도 이들을 공격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짜증을 참는 웃는 얼굴로 말했고 기우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표정하게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시노부는 기우에게 혹시 네즈코는 핑계고 또 저랑 함께 임무에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며 기우를 찔러보았고 기우는 무표정하게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땀이 삐질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무한열차에 탑승하게 되고 기우와 시노부는 옆자리에 앉게 되었죠. 이내 표를 확인하는 직원이 와서 검표를 했고 곧이어 혈기의 기척을 느낀 이들 탄지로에는 긴장을 했습니다. 이윽고 거대한 혈기가 나오자 기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혈기의 목을 베어 되채워버렸죠. 그리고 다음 칸에 또 다른 혈기가 나오자 시노부는 사뿐히 날아가 목을 찔러 독을 주입했고 그 혈기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자 이들은 다시 좌석에 앉아 가기 시작했는데 시노부는 주변을 보니 탄지로와 기우, 카나오는 잠이 든 상태였고 자신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건 혈기술이라는 걸 아는 시노부는 정신력으로 버티며 정신기의 혈기술에 대항할 수 있는 약을 조합해 자신에게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자 졸음은 이겨낼 수 있었죠. 잠시 뒤 밧줄 든 아이들이 다가왔고 시노부가 깨어있는 것을 보자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시노부는 순식간에 그 아이들 퇴로를 막고 정색을 한 채
상냥한 말투로 이 상황을 물어봤죠. 아이들은 신호부의 포스에 짓눌려 꿈을 꾸게 해주는 혈기에 대해서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신호부는 그래도 아이들이 불쌍해 그냥 보내주게 되었고 혈기술이 깨는 약을 조합해 자고 있는 이들에게 투여했습니다. 그때 마침 네즈코도 상자에 빼꼼 나왔는데 자고 있는 탄지로에게 주사를 놓는 신호부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자 신호부는 네즈코를 보며 다이조부 데스 하며 안심을 시켰죠. 이내 모두가 잠에서 깨어났고 기우는 속으로 내가 언제 잠에 든 거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부가 기우에게 임무에 따라와서 왜 코를 골며 잠을 자냐며 빈잔을 주었고 기우는 속으로 자신이 코까지 골았다는 말에 당황하며 땀이 삐질삐질 흘렀습니다. 물론 신호부가 기우를 놀리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때 수면 혈기술을 썼던 하연인 엠무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며 다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귀살대들이 있는 곳은 기차의 맨 끝칸이었고 이들에게 빨리 들키지 않는 부분에 4칸 정도만 일단 빠르게 흡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실행했죠. 기우는 자신만의 혈기를 찾는 특별한 감각으로 혈기가 기차 위에 있다는 걸 느꼈고 그대로 열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엠무와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엠무는 팔을 뻗어 기우를 잠들게 하려고 했지만 아까 신호부가 투여한 약 때문에 혈기술에 저항력이 생겨난 상태였고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가 물의 호흡으로 목을 날려버렸죠. 하지만 엠무는 소멸하지 않았고 이미 4칸의 차량과 결합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4칸의 차량에서 촉수가 이리저리 뻗어났고 승객들을 위협했죠. 그때 네즈코와 카나오, 탄지로는 촉수들로부터 승객들을 시켰고 신호부는 등꽃독을 조합해 엠무의 몸이 된 기차를 찔렀고 독은 순식간에 퍼져가며 촉수들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느려졌죠. 워낙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독공격에 바로 죽진 않았지만 엄청난 고통에 꿈틀거려 열차 전체가 탈선한 위기에 처했고 기우는 아직 엠무와 결합하지 않는 차량을 칼로 끊어내고 맨 앞 차량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기우는 자신의 특별한 감각이 이 바닥 부분이 목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무료흡 제8형 용소를 사용해 그 부분을 깨끗하게 회워버리자 엠무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며 아씨 주 2명은 싸매바지 하면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행들은 승객들을 구조했고 신호부와 카나오는 다친 승객들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휴 드디어 임무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엄청난 기회가 느껴졌고 그곳을 바라보니 사연사 아카자가 있었죠. 꽤나 멀쩡해 보이는 이들을 보고 하연 일이라는 자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죽은 것인가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탄지로를 향해 뛰어와 주먹을 날렸고 탄지로는 칼로 겨우 가드를 했지만 그 충격에 멀리 튕겨져 나가 쓰러졌죠. 그 압도적인 실력에 탄지로는 공포에 짓눌렸고 아카야는 그런 탄지로를 마무리 지으려 다시 한번 뛰어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우가 아카제의 팔을 베어버리며 막아섰죠. 아카야는 잠깐 뒤로 물러선 뒤 내 팔을 베어낸 정도의 실력이라면 넌 주의 계급을 가진 녀석이구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기우는 묵묵부답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공격에 들어가는 기우 아카자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공격보다 방어에 특화된 물의 호흡이었기에 아카자의 치명상을 입지 못했고 아카자의 상처들은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카는 이런 기우의 실력을 보고 오늘 죽이기엔 아깝다며 너도 혈결해라는 제안을 했고 기우는 드디어 입을 열었죠. 좀 조용히 좀 해라. 아카는 그 말에 아주 부침성이 없는 녀석이군 이라며 파괴할 아침 시간에 엄청난 연타 공격을 퍼붓었고 기우는 잔잔한 물결을 사용해 겨우겨우 그것들을 막아냈죠. 아카는 예전에 수주와 싸울 땐 이런 기술은 없었는데 꽤나 재능이 있는 녀석이라며 칭찬했고 이번엔 좀 더 강도를 높여주겠다며 더 빠르고 강한 공격들을 버거웠습니다. 그의 기우의 방어는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고 아카는 틈을 노려 각식을 사용해 기우를 걷어찼는데 가까스로 그 공격을 막았지만 멀리 튕겨져 나가버렸죠. 그때 탄지로 역시 아카자와 싸우겠다는 생각에 히노카미 카우를 이용한 공격을 했지만 아카자에게 손쉽게 막혀버렸고 약한 녀석은 그냥 죽어라며 주먹을 내지르는 순간 승객들 치료가 끝난 신호부가 재빨리 날아와 아카자의 뒷목을 칼로 푹 찔렀고 카나는 빠르게 탄지로를 안고 그 자리에서 뒤로 빠졌습니다. 아카는 자신을 공격한 이를 죽이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접근했고 주먹으로 신호부의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속도에 당한 신호부는 당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머리로 향했던 주먹의 궤도가 틀어지며 몸통 쪽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위력 자체는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었죠. 아카야는 칫 여자인가? 라는 말을 했고 그 순간 온몸에 독이 퍼져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아카야는 독공격에 대해 왠지 모를 엄청난 분노가 치밀었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이 여자는 죽일 수 없다고 말함과 동시에 독을 사용하는 치사한 인간은 으깨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했고 독을 쓰는 여자라는 특성은 아카자의 뇌까지 정지시켜버리는 혼란을 줄 것 같았죠. 저걸 죽여 말어? 고민하는 순간 재정비한 기우가 접근해 공격을 했고
보통 때라면 금방 막을 공격을 막지 못해 크게 베이고 말았죠. 신호부는 상현아에겐 몸을 붕괴시킨 독이 잘 안 통할 수도 있기에 최대한 몸에 마비가 오는 독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카는 엄청나게 열이 받아 사방으로 난타를 날렸는데 신호부는 조금 더 강한 독을 먹이면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에 아카자의 주먹을 피하며 벌레호 공격으로 또다시 아카자에게 독을 먹였고, 그 순간 아카자는 이성을 잃으며 시노부를 죽일 수 있는 공격을 날렸지만 기우가 빠르게 뛰어와 시노부 대신 그 공격을 막게 되었죠. 다행히 물의 호흡으로 방어를 하며 맞았기에 치명상까지는 아니었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또다시 독에 의해 몸이 마비되어가는 아카자는 독을 소화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 겨우 소화를 했다 싶었는데 기우는 저 멀리서 기묘한 호흡을 하고 있었죠. 순간 기우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검을 휘둘렀고, 아카자는 너의 물의 호흡으로는 날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받아쳤는데, 순간 기우의 옆에 여우 가면을 쓴 사내가 함께 보였고 그와 함께 검을 휘두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카자는 몸통 쪽을 베이고 이 정도는 어차피 금방 회복된다며 움직이려 했는데, 그 순간 기우에게 베인 상처들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죠. 기우는 항상 자신에게 특별한 감각이 함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비토의 영혼이었고, 기우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사비토는 기우의 옆에서 기우를 돕고 있었습니다. 기우는 이렇게 강한 혈기와의 싸움을 통해 그 감각들이 더 크게 활성화되었고 사비토의 영혼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둘의 검술이 하나로 합쳐지자 새로운 형태의 얼음의 호흡이 탄생한 것이었죠. 얼음의 호흡에 당한 아카자는 세포가 타락한 고통이 느껴졌고 그 부분이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아카자는 이대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후퇴에 후위를 도모하려고 했죠. 그렇게 뒤를 돌아 뛰려고 하는 순간 시노부는 벌레의 호흡으로 아카자를 찔러 또다시 마비로 오게 했고, 뒤편에서는 엄청난 한기가 느껴져 뒤를 돌아봤는데 기우와 사비토가 자세를 취한 뒤 얼음의 호흡 제1형 빅물을 시전하며 빠르게 뛰어와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물의 호흡이 방어에 특화된 검술이었다면 얼음의 호흡은 공격에 특화된 검술이었고 엄청난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했죠. 그렇게 아카자를 퇴치하게 되자 기우는 진이 빠져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 시노부는 기우의 갈비뼈에 붕대를 감아주며 기우씨, 저를 지키다가 다친 상처는 다이조부 데스까? 하며 저를 지키다가 다친 상처를 강조했고, 기우는 시노부의 시선을 회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들이 피할 때로 돌아가자 상현삼의 혈기를 잡은 것은 엄청난 성과이며 지금껏 없었던 전례라며 충주와 수주의 조합이 아무래도 최고인가 하며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기우씨 들었죠? 앞으로도 잘해봐요. 수고했어요 라고 악수를 시작했고, 기우는 이번에 상현을 잡은 건 전부 네가 잘 싸워줬기에 그런 거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고 하며 차갑게 고개를 쓱 돌려버렸죠. 하지만 손은 시노부와 악수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무한열차편 시나리오는 예전 따로 만들어놨던 시나리오를 재구성해 만들어봤는데 아무래도 기우가 메인 주인공이다 보니 물의 호흡만으로는 임팩트가 적어 새로운 필살기를 만들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나리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